완성의 표정이라 할 수 있는 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안감으로 사용하고 남은 안감 원단을 가져와 깃과 같은 모양 새로 한 장 재단합니다. 추가로 심을 하나 더 넣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두꺼워지면 바느질이 어려우니 깃 한쪽에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처음 재단해 놓은 깃감 2개를 가져와 한쪽에만 방금 재단한 안감 한 장을 넣어주고 전체적으로 외곽을 시침질하여 여러 장의 원단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제 먼저 둘 중 한쪽의 깃감에 일러스트처럼 긴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빨간 선 부분을 바느질해줍니다. 박음질을 할 필요는 없고 홍질로 바느질해줍니다. 재봉질을 할 경우에는 3에서 3.5 정도의 조금 큰 땀으로 재봉질해줍니다. 깃의 모양을 잡기 위해 하는 바느질이므로 간격을 꼼꼼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깃감의 바느질이 끝나면 바느질 선을 접어서 다려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접어 다릴 때 바느질 선이 보이지 않게 다려주는 겁니다. 바느질 선대로 접되 바느질 선을 안쪽으로 조금 더 밀어 넣어 겉감 쪽에서는 보이지 않게 해주어야 완성됐을 때 바느질 선이 보이지 않아 깔끔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된 깃감 한쪽을 작업하지 않을 깃감 안쪽에 안과 안이 맞닿도록 올려놓고 똑같이 그려줍니다. 그리고 같은 세로 그린 바느질 선을 앞서와 마찬가지로 홈질로 바느질 해주어 바느질 선을 따라 접어 다려줍니다. 이렇게 1차 바느질이 된 깃 2장을 이번엔 밖과 밖이 맞닿도록 올려놓고 일러스트의 두 번째 그림처럼 깃감 2장을 함께 바느질해줍니다. 일러스트를 보면 깃의 윗부분, 즉 붉은 선만 박을 찜 해줍니다. 이때는 온 박음질로 튼튼히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남은 시접을 정돈하고 시접을 접어 다려줍니다. 다린 후 깃의 곡선 부분에 가위집을 1cm 간격으로 넣어 덮개 주어서 겉쪽이 밖을 나오도록 잘 뒤집어 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겉으로 돌린 후 다려주면 일러스트의 세 번째 그림처럼 위에는 붙어있고 양 옆과 아래는 터져있는 상태의 깃이 완성됩니다. 이제 만든 깃을 몸통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깃을 반으로 접어서 안쪽에 표시를 해줍니다. 이 부분을 기점으로 고대의 중앙에 시침핀으로 고정합니다. 이제 앞면 옷본을 가져와 저고리에 맞춰 올려놓고 어깨 소래 시작점부터 깃이 달릴 부분을 그려줍니다. 그려진 부분을 기점으로 고대와 깃이 만나는 부분에 시침핀을 꽂고 겉 섭쪽의 깃 앞쪽을 시침핀으로 고정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그려놓은 깃 달선에 위치하고 깃의 가운데 부분을 0.5에서 0.7cm 정도를 밖으로 빼줍니다. 우리의 몸이 평면이 아니고 곡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배가 나오듯 곡선으로 달려야 자연스럽게 앞가슴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제 안섭 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배가 살짝 나오듯 깃을 시침핀으로 고정해줍니다. 이제 시침핀을 깃을 따라 더 꽂아줍니다. 뒷목 부분도 시침핀을 꽂아주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고정했던 뒷목점 부분도 0.5cm 정도 아래로 내려 시침핀의 위치를 고쳐줍니다. 자, 이제 실하나로 깃의 겉부부의 끝을 따라 홍질로 깃을 가 고정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깃의 양 끝을 약 4cm 정도 띄고 바느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 바느질을 깃에 벌려 안쪽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전부 가 고정해버리면 깃을 벌려 안쪽에 바느질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홈질이 끝났으면 이제 깃을 접혀있던 깃을 펼쳐서 깃의 시접 부분을 따라 웅박음질을 해줍니다. 당연히 깃의 양 끝은 빼고 말이죠. 여기서 또 포인트 깃의 바느질 선이 드러나지 않도록 바느질 선 바로 앞을 바느질해서 깃을 진짜로 고정해줍니다. 깃을 박음질로 모두 고정하였으면 깃에 벌어진 옆면도 박음질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시접을 정리하고 시접을 잘 접어줍니다.
기세 코 부분을 뒤집을 때는 시접을 잘 접어 손에 쥐고 코가 이쁘게 빠지게 해줍니다. 만약 기세 코가 덜 빠졌다면 바늘로 실 하나를 걸어 실을 당겨 모양을 잡아줍니다. 기세 코 부분을 뒤집을 때는 시접을 잘 접어 손에 쥐고 코가 이쁘게 빠지게 해줍니다. 만약 기세 코가 덜 빠졌다면 바늘로 실 하나를 걸어 실을 당겨 모양을 잡아줍니다. 기세 겉에 바느질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즉 박음질 하지 않은 부분을 안에서 공그르기로 고정을 해줍니다. 바느질이 모두 끝나면 시접을 정리해주는데 이때 몸통에 남은 부분을 앞서와 다르게 짧게 자르지 않고 기세 너비만큼 남겨두어 기세 좀 더 힘을 실어줍니다. 시접 정리가 끝나면 남아있던 홈질 실들을 전부 빼내어주세요. 저는 이때 쪽집게를 사용합니다. 이제 기세 남은 부분도 모두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기세 안쪽, 즉 옷의 안쪽 깃과 만나는 부분에 세발뜨기 혹은 공그르기를 해줍니다. 세발뜨기의 바느질 순서는 안섭에 달린 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순서대로 실을 통과하여 전체적으로 세발뜨기를 해줍니다. 세발뜨기는 치마 밑단을 말아서 고정하거나 바지 밑단을 수선할 때 용이한 바느질법입니다. 물론 공그르기로 바느질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깃을 모두 달았습니다. 어려우시죠? 베레와 동아래를 작업하기가 첫 번째 어려운 점이었다면 깃을 만들고 다는 부분이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깃 달기는 전문가들도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만들어 보시면서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만들어 볼수록 자신의 스타일과 멋을 살리는 법을 익히게 될 겁니다. 어느 한복 전문가는 저고리를 알기 위해선 1000개의 저고리를 만들어 봐야 한다고 하셨었습니다. 정말 공감하는 말이랍니다. 물론 이건 전문가의 이야기이니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만들면 만들수록 여러분도 점점 더 멋진 저고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제 첫 저고리는 초록색 줄무늬가 있는 저고리였는데 만들었을 당시에는 너무 뿌듯하고 마음에 들어서 봉은사에도 입고 가고 코엑스에도 입고 나들이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옷상자에서 꺼내보니 멋지나 못생긴 저고리인지 이걸 입고 돌아다녔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동정을 만들어 달아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정은 소모품입니다. 티셔츠나 셔츠의 목 부분이 오래 입으면 누렇게 변해버리곤 하죠. 저고리도 오래 입게 되면 가장 많이 오염되는 곳이 바로 이 동정입니다. 그럴 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새로 동정을 만들어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키트에 들어있던 동정심을 꺼내주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작업물의 깃에 돌려봅니다. 동정의 시작점은 깃의 앞부분의 옆면만큼을 띄고 시작해줍니다. 이제 동정심의 두께를 정해줍니다. 현재 들어있는 심의 두께는 3cm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여자 저고리 기준으로 얇고 끝이 뾰족한 동정이 달리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두꺼운 동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끝도 그냥 직각인 경우가 많지요. 모든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밸런스와 자신의 취향입니다. 자신의 저고리에 어울리는 동정을 만들어 달아보세요. 하지만 처음이니까 기준은 있어야겠지요? 가이드에서는 2.5cm 두께로 동정심을 잘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은 뾰족하지 않고 직각을 유지할게요. 심의 두께를 2.5cm로 표시해 잘라줍니다. 동정심의 원단은 동봉되어 있는 양단 원단을 사용합니다. 원단을 동정심의 두께의 4배, 길이의 양쪽 시접 너비를 1.5 이렇게 두 번 더한 3cm 정도를 더해서 잘라줍니다. 이후 일러스트처럼 동정감을 4번 균등하게 접어주고 마지막 한 칸을 한 번 더 반접어서 일러스트와 같이 만듭니다. 이제 동정감 안쪽에 동정심을 다림질로 붙일 겁니다. 동정심을 잘 보시면 반짝거리는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접착제가 붙어있어 다림질로 녹여 원단에 고정시키겠습니다. 동정감의 안쪽 면의 아래서 두 번째 칸에 처음 1.5cm 정도를 남겨놓고 동정심의 접착면이 아래도 가도록 올려놓습니다. 이후 다려가며 접착제를 녹여 붙여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손을 조심해가며 동정을 최대한 각이 살아나도록 당겨가며 다려주는 겁니다. 동정심에 남는 아랫부분을 동정심 위쪽으로 접어 올려서 한번 슥 다려주면 접착면이 대강 붙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다리고 뒤집어서 접착면이 닿은 쪽을 다려주면 완전히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아까 손으로 접어줬던 부분들을 다림질로 눌러 다려주어 동정의 모양이 완전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동정을 깃에 달아보겠습니다. 동정이 달린 반대면에 좁게 접은 쪽을 깃의 안쪽 끝부분에 맞닿도록 위치하여 일러스트의 붉은 선을 참고하여 D자 모양으로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동정의 양 끝을 딱풀을 살짝 발라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딱풀을 너무 많이 바르면 지저분해지므로 살짝만 발라줍니다. 동정의 모양대로 접힌 부분을 접어가며 접착시킨 면이 깃에 밖으로 돌아 나오도록 위치해주고 시침핀으로 고정해줍니다. 깃의 안쪽에서 동정을 살짝씩 바늘로 떠가며 동정을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공그르기로 동정에 남은 부분을 전부 바느질해줍니다. 동정이 모두 달렸으면 깃 부분의 안쪽을 들춰서 스냅 버튼 달 위치를 표시합니다. 그냥 옷을 뉘어놓고 달지 마시고 입어도 보며 보다 자신의 사이즈에 잘 맞도록 스텝 버튼을 달아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몸통이 아닌 깃 쪽에 달아야 스냅 버튼이 튼튼히 달린다는 점입니다. 스냅 버튼을 모두 달고 나면 진짜 마지막으로 고름을 달아줍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공정입니다. 처음 재단 시에 고름 원단을 잘라두었지요? 저희의 겉감 원단이 비치는 원단이기 때문에 재단해둔 대로 심지를 그대로 넣고 작업하겠습니다. 만약 가지고 계신 다른 원단을 사용하실 거라면 겉감과 안감을 이용한 작은 심지만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단하고 남은 안감을 4.5의 길이는 15에서 20cm가 되도록 안감을 2장 잘라줍니다. 그리고 추가 심감을 일러스트처럼 고름감의 등이 서로 바라도록 위치하고 올려줍니다. 이렇게 추가로 심을 넣어주는 이유는 고름을 묶을 때 원단으로 고리 즉 골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 부분에 힘을 실어주어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고름감 본을 추가심처럼 고름의 끝에 위치하도록 하여 바느질 선을 그려줍니다. 옷본이 끝나도 연장선을 자로 이어서 그려주세요. 이제 바느질을 하고 시접을 정리한 후 접어 손으로 시접을 눌러 모양을 잡아주세요. 긴 튀김 젓가락을 이용하여 고름을 뒤집어줍니다. 이때 원단이 한쪽만 뒤집히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겉과 심 모두 뒤집어주어야 올바른 모양이 됩니다. 잘 뒤집어졌다면 다리미로 다려줍니다. 이제 고름에 터진 부분을 살짝 잘라 예쁘게 정돈해주고 자른 부분을 약 0.5cm 정도를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이제 길이가 긴 고름을 저고리에 겉섭에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고름이 깃과 섭이 만나는 부분에 걸쳐서 위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옷을 전체적으로 여밀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고름의 바느질 선이 저고리의 위쪽으로 향하도록 위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고름을 먼저 위치하여 시침핀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파란 점선을 가이드로 남은 고름을 반대편에 바느질 선이 위로 가게 올려놓고 시침핀을 꽂아줍니다. 이제 고름의 끝을 박음질로 튼튼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고정해줍니다. 양쪽 모두 바느질이 끝나면 이제 드디어 완성입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름이 있고 없고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다양한 색상과 길이의 고름도 참 재미있지만 마음에 드는 브로치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하네요. 어떠신가요? 자신만의 저고리를 완성하셨나요?
이제 물려받은 엄마의 치마와도 매치해서 입어보세요. 한복 치마는 보통 치마가 유행을 덜 타기 때문에 오래된 한복 치마도 저고리만 현대적으로 매치해 입으로 촌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되 물려받은 치마가 자신의 사이즈와 맞지 않거나 말기에 너비가 좁아서 현대적인 저고리와 어울리지 않는다면 추천드리는 수리수리 치마 수리 말기를 이용해 오래된 한복 치마를 고쳐 입어보세요. 자, 그럼 멋진 한복 입고 행복한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